안녕하세요. 덕산여자대학교 미스 사업단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중고등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계열 전공체험 수업으로 여학생들에게 공학계열 분야의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아두이노 버전 카멜레온 폴램프입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아두이노 기초를 다루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아두이노 기초 교육 영상 링크를 클릭해 꼭 보고 와주세요. 실험 목적을 살펴볼까요? 아두이노가 신호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 이해하고 가변저항과 RGB LED를 이용하여 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 신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호는 크게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아날로그란 신호나 자료를 연속적인 물리량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전류의 주파수나 진폭 등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전류를 전달해요. 아날로그 시계는 연속적으로 초침이 시계를 돌죠. 이처럼 빛의 밝기, 소리의 높낮이, 바람의 세기 등을 아날로그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디지털 신호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와 흐르지 않는 상태의 두 가지를 조합하여 전달해요. 디지털 신호에서는 0이나 1, 0V나 5V, off나 on, low나 high 이렇게 두 개의 간만을 이용하는 이진법을 사용해요. 관습적으로 0과 1을 많이 사용하며 이들로 이루어진 수를 이진수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럼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비교해 볼까요? 아날로그는 신호와 자료를 여러 가지 연속적인 값들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LED나 모터를 10의 세기로 켜면 매우 약한 밝기나 매우 느린 속도가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값을 준다면 점점 밝기가 밝아질 것이고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전달한다면 빛의 세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답니다. 디지털은 0 또는 1, 두 개의 값만을 이용해 신호나 자료를 전달하기 때문에 LED나 모터를 단순히 켜거나 끄는 두 개의 동작 중 하나를 취하게 되는 거랍니다. 컴퓨터에서는 논리의 조립이 간단하고 내부에 사용되는 소자의 특성상 디지털 신호가 편리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전기, 즉 신호가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 0과 1로 모든 정보를 표현하며 신호가 들어오면 1, 들어오지 않으면 0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정보를 표현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한 디지털로 모든 정보를 표현한다는 점이겠죠?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신호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날로그 신호를 읽을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만화를 한번 볼게요. 여자아이가 컴퓨터는 아날로그로 신호를 받으면 처리할 수 없겠네?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남자아이가 대답하죠. 아날로그 입력값은 아두이노에 내장되어 있는 ADC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라고요. 그래요. ADC를 이용하면 아날로그 신호도 입력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ADC가 무엇일까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라는 용어로 말 그대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것이에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해줘도 내부에서 ADC를 이용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있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랍니다. 여자아이가 한 번 더 물어보네요. 아날로그 신호를 ADC를 이용해서 입력받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아이가 답하네요. ADC를 통해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인 것처럼 속여 출력해주는 PWM을 사용하는 거야. PWM을 이용한다면 아날로그 신호도 문제없이 입력받고 출력할 수 있지. 그래요. ADC를 이용해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PWM을 사용하면 된답니다. PWM이란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값을 출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ADC로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처럼 보이도록 속이는 기술이에요.
아두이노는 디지털 신호만 출력하는 것이지만 우리 눈에는 마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한 것처럼 보이는 거랍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값, 디지털은 오로지 0과 1로만 표현하는데 속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디지털은 0과 1로만 표현할 수 있는데 PWM을 이용한다면 0부터 255의 연속적인 범위로 표현해 마치 아날로그 신호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를 어디로 입력받고 출력하는지 알아봐요.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핀은 아날로그의 앞자를 따서 A로 시작하는 왼쪽 편에 있는 핀 5개고요. 디지털은 입력도 받고 출력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용하는 핀은 오른쪽 편에 있는 2번부터 13번 핀까지입니다. 그 중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인 것처럼 속여 출력하는 PW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숫자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 핀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이 해당되네요. 연속적인 값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PWM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실험에 필요한 이론을 배워보았으니 이제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두이노 우노와 브레드보드, 아두이노 USB 케이블, 그리고 삼색 LED 1개, 가변저항 3개, 고정저항 3개, 점퍼선 15개, 도일리 페이퍼 10장이 있으면 됩니다. 전기에서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회로도에서는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우리는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 때 가만히 있는 원자에 부딪히면서 가겠죠? 안 부딪히면서 샥샥 잘 피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자가 너무 빨리 이동해서 전기가 너무 많이 통하는 상태, 즉 과전류 상태가 됩니다. 모든 전기 부품은 각각의 적정 전류가 필요한데 과전류가 되면 망가지거나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전류가 흐르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저항입니다. 저항에는 이렇게 고정저항과 가변저항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저항은 고정된 값을 가지며 가변저항은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저항입니다. 우선 고정저항을 자세히 볼까요? 여러 가지 색깔의 띠가 있네요. 이 띠는 각각의 고정저항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들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띠가 4줄 또는 5줄인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4줄짜리를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맨 오른쪽에 금색 또는 은색의 띠는 오차 범위를 나타냅니다. 인간이 만든 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잖아요. 금색은 약 5%, 은색은 약 10%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나머지 띠들은 맨 왼쪽부터 해서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 10의 n승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띠는 첫째 숫자, 두 번째 띠는 둘째 숫자, 그 다음은 0의 개수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저항마다 띠의 색깔이 다양하고 그 각각의 색마다 의미하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검정은 0, 갈색은 1, 빨강은 2 이렇게 이 표와 같이 색깔별로 가지는 값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이 고정저항의 값을 읽어볼까요? 네, 이 저항은 빨간색, 갈색, 금색의 띠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각각 2, 1의 값을 가지고 오차값은 5% 이내겠네요. 이 1이면 22의 10의 1승, 즉 225옴이겠죠?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저항은 225옴이겠네요. 이왕 저항값을 읽는 방법을 배웠으니 몇 개 더 연습해 볼까요? 주주갈금의 띠를 가진 저항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항은 3, 주항 3,
갈색 1, 즉 335매의 값을 가지겠네요. 그러면 갈검 빨금 띠를 가진 저항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갈색 1, 검정 0, 빨강 2, 즉 10의 2승이니 1000옴의 값을 가지겠네요. 1000옴은 1kΩ이라고도 합니다. 1000m가 1km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갈검 죽음의 띠를 가진 저항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요? 갈색 1, 검정 0, 주황 3, 즉 10의 3승이니 만옴의 값을 가지겠네요. 만옴은 결국 10kΩ과 같겠죠? 이렇게 고정저항은 각각의 색깔의 띠를 가지고 있고 그 색깔 띠로 값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변저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가변저항입니다. 가운데 막대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얼을 돌려 저항의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변저항의 동그란 탄 안쪽에는 저항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과 연결된 다이얼 와이퍼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릴 때 이 다이얼 와이퍼가 저항 물질이 흐르는 범위를 차단해 주어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을 때 전류는 5V, 즉 플러스 쪽에서 들어와서 GND, 즉 마이너스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다이얼을 어느 쪽으로 돌렸느냐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신호값에 저항을 많이 만나게 해주거나 적게 만나게 해주는 방법으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참,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다른 전기 부품들은 좌우를 정확히 구분해야 꽂아야 하는 반면에 저항은 방향에 상관없이 꽂으시면 됩니다. 다만 가변저항을 여러 개 꽂는 경우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통일을 해주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좋겠지요? 이번에는 삼색 LED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부품들을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는 일종의 반도체 부품입니다.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저항과는 달리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 쪽을 에노드,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라고 하고 회로도에서는 이런 기호로 표현한답니다. 다이오드 중에서도 이렇게 빛을 내는 기능을 하는 것들을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라이팅 에미팅 다이오드, 줄여서 LED라고 하죠. LED는 빛을 내는 기능을 하는 다이오드입니다. 회로도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보통의 LED는 다리가 2개인데 우리가 가진 삼색 LED는 다리가 4개입니다. 왜일까요? 3가지 색을 다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 LED의 2개의 다리 중 1개의 다리는 전원에 연결하는 다리이고 다른 1개의 다리는 색 신호를 내보내는 다리인데 삼색 LED는 3가지 색을 표현해야 하니 색 신호를 보내는 다리가 3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삼색 LED의 4개의 다리 중에서 가장 긴 1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전원에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에노드 타입의 삼색 LED는 이 긴 다리를 플러스 단자에, 그리고 캐소드 타입의 삼색 LED는 이 긴 다리를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나머지 다리는 차례대로 RGB 신호값을 가진 다리이기 때문에 해당 단자에 잘 연결하면 되겠지요. 다음은 브레드보드를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촘촘촘 있는 네모난 판이 브레드보드입니다. 한국말로 바꿔 말하면 빵판이 되겠네요. 네, 사실 이 브레드보드라는 이름은 초기에 전기회로를 개발할 때 마땅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자르는 네모난 나무판에 부품을 배치하고 못으로 고정하여 전선을 감아 사용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전기회로는 납땜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면 납땜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답니다. 브레드보드는 오른쪽 그림처럼 세로로 이렇게 한 줄씩, 가로로 이렇게 5줄씩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자, 뒷면을 까서 열어보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굳이 열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각각 한 줄씩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서로 전기가 통합니다. 어떤 부품을 꽂을 때 세로로 여기에 꼽든 여기에 꼽든 여기에 꼽든 서로 이렇게 한 줄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꽂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부품을 꽂으면 이렇게 세로 된 부분이 맞물리게 되어 전기가 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꽂아도 연결된 것들끼리는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세한 것은 실제로 회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들 작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세스를 한번 보고 갈게요. 먼저 가변저항을 돌려가며 값들을 연속적으로 조절하면 이 연속적인 값들은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핀을 통해 입력이 돼요. 그 이후에 아두이노는 내장된 ADC를 통해 입력받은 아두이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요.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값으로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PWM을 이용하여 아날로그인 것처럼 출력을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출력된 값을 삼색 LED로 표현한다면 완성이겠죠? 동작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면서 회로들을 같이 구성해 봅시다. 실험에 앞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품의 다리에 손이 찔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재료들은 뾰족뾰족 손에 찔리기 쉬운 부품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다루고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겠죠? 조심조심 다루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사용할 재료 중에 삼색 LED가 있는데요. 이 부품의 좌우를 바꿔 꼽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내 것만 작동이 안 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알려주겠지만 이 부품을 꽂을 때는 좌우를 잘 확인하도록 합시다. 스마트 램프의 회로도 모습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선 헷갈리지 않도록 브레드보드가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해주세요. 브레드보드에 아두이노의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 점퍼선의 한쪽은 아두이노의 5V 핀에 꽂아주고 나머지 한쪽은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라인, 즉 빨간색 세로줄에 꽂아줄게요. 어디에나 꽂아도 상관없지만 편의상 맨 위쪽에 꽂아줄게요. 이제 이 빨간색 세로줄은 모두 플러스 전류가 흐르게 된답니다. 브레드보드에 마이너스 전류도 흐르게 해볼게요. 점퍼선의 한쪽은 아두이노 GND 핀에 꽂아주고 나머지 한쪽은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라인, 즉 파란색 세로줄 맨 위에 꽂아줄게요. 이제 이 파란색 세로줄 또한 모두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저항의 크기를 아두이노에 입력해주는 가변저항 3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꽂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변저항의 왼쪽 다리는 모두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전선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3개의 가변저항 모두 다 왼쪽 다리 앞에. 자, 여기 5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편한 곳에다 꽂으시면 돼요. 왼쪽 다리 앞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여기 파란색 줄 있는 라인은 마이너스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가변저항의 왼쪽 다리는 모두 마이너스 라인에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는 플러스에 연결하면 되겠죠? 플러스는 빨간색 줄 라인, 여기입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출발해서 모두 플러스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가변저항은 가운데 다리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가운데 다리는 각각 저항의 크기를 조절해 아날로그 신호로 입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핀 위치인 A0, A1, A2의 위쪽 가변저항의 가운데 다리부터 각각 꽂아줍니다. 이제 가변저항의 입력값에 의해 불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삼색 LED를 꽂아줄게요. 삼색 LED는 브레드보드 상단쯤에 꽂아주면 됩니다.
꼭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보기에 예쁠 것 같은 곳에 꽂으세요. 여기서 신경 쓸 점은 4개의 다리 중에 긴 다리가 위쪽에서 두 번째 위치에 오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겠죠? 이 방향으로 꽂아주셔야 합니다. 이때 방향을 바꿔 꽂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불이 내 것만 안 들어와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해가네요. 그런데 잠시 회로도를 볼까요? 어라? 여기 삼색 LED로 가는 길마다 고정 저항들이 있네요. 아까 배운 주주 갈금 335의 값을 가지는 고정 저항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각각의 LED는 그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전압과 최대 전압을 가집니다. 보통 빨간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1.8V에서 최대 2.3V까지의 전압이 필요해요. 초록색을 표현하려면 3부터 3.6V, 파랑을 표현하려면 3.4부터 3.8V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두이노에 5V 전압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빨강, 초록, 파랑을 표현하는데 약 3V 정도의 전압만 필요한데 5V의 전기가 흐르면 과전압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대로 꽂았다가는 부품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과전압 상태를 막기 위해 고정 저항을 각 다리에 연결해 저항이 일정 전압을 가져가서 LED에 3V 전기만 제공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LED의 RGB 다리가 꽂힌 라인에 저항 한쪽을 꽂고 한쪽은 같은 숫자 라인에 꽂아주시면 돼요. 저항은 극성이 없으니까 좌우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꽂으세요.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가변 저항을 통해 입력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삼색 LED로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인 것처럼 속여 출력하는 PWM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PWM을 지원하는 핀은 숫자 앞에 물결 표시가 있는 거라고 했죠. 편의상 LED의 빨간색 다리는 아두이노 11번 핀에, 초록색 다리는 10번 핀에, 파란색 다리는 9번 핀에 연결해 줍시다. 여기까지 했으면 뭐가 남았죠? 삼색 LED의 제일 긴 다리가 남았네요. 우리가 가진 이 삼색 LED는 캐소드 타입의 부품이기 때문에 제일 긴 두 번째 다리를 마이너스 라인, 여기 파란색 세로줄 라인에 연결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회로는 완성입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재료 중에 도일리 페이퍼 묶음이 있어요. 찻잔 밑에 깔아두는 도일리 페이퍼인데 이걸 여러 겹 묶어서 가운데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것입니다. 맨 윗장부터 한 장씩 살살 구겼다 펴줍니다.
적당히 모양을 잡아주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예쁜 꽃 모양으로 태어나게 된답니다. 가운데 뚫려져 있는 구멍으로 아까 우리가 만든 램프에 LED를 꽂아주면 짜잔! 완성입니다. 그럴싸하네요.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에서는 찾아가는 실험실 외에도 중고등학교 대상 다양한 진학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니 사업단 카페도 방문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